영화 레미제라블이 국내에서 개봉한 뮤지컬 영화 중 최고의 흥행 기록을 써가고 있습니다. 원작 소설과 OST에 대한 관심도 대단한데요. 문학의 전반으로 불고 있는 레미제라블 열풍, 스포츠 동화 윤여수 기자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영화 레미제라블이 뮤지컬 영화 중에서 가장 높은 흥행 기록을 써가고 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일요일이었던 어제 13일 현재까지 누적 관객 482만 5천여 명의 관객을 불러모았습니다. 네. 이미 12일까지 469만 5천 명을 기록하면서 그 이전까지 국내에서 가장 흥행했던 뮤지컬 영화 맘마미아의 455만 4천여 명 기록을 넘어섰습니다. 특히 더 눈길을 모으는 것은 레미제라블의 이 흥행 속도라고 할 수가 있겠는데요. 네. 2008년 맘마미아는 개봉 111일째에 누적 관객 450만 명을 기록을 했는데, 하지만 레미제라블은 지난해 12월 19일 개봉한 이후에 25일 만에 이런 그 흥행 수치를 기록하면서 향후 최종 흥행 성과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뮤지컬 영화가 사실 국내에서 흥행하기는 쉽지 않은 그런 상황인데요. 노래와 춤이 곁들여진 뮤지컬 영화라는 장르 자체에 대해서 많은 관객이 아직은 낯설어하기 때문입니다. 이미 사운드 오브 뮤직 같은 명작들이 많은 대중을 사로잡긴 했지만 이후에 뚜렷하게 국내에서 흥행한 뮤지컬 영화는 또 그렇게 많지 않았습니다. 그런 점에서도 이 레미제라블의 인기가 상당히 눈길을 모으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네, 영화뿐만이 아니라 또 OST 앨범들도 굉장한 관심을 받고 있잖아요. 어느 정도인가요? 예, 뮤지컬 영화 레미제라블의 OST 앨범이 이미 2만 장 이상 그 판매가 된 것으로 집계가 되고 있습니다. 예. 아무래도 영화의 인기가 상당히 영향을 미쳤다 이렇게 봐야 할 것 같은데요. 국내에서 발매되는 팝 음반이 10,000장 이상 판매되기가 그렇게 쉽지 않은 상황인데 레미제라블의 OST 앨범이 이미 2만 장 넘게 팔렸다는 것도 상당히 이례적인 일이라고 합니다. 또 1년 동안 국내에서 가장 많이 팔리는 팝 음반도 대체로 2만 장대라고 하는데요. 레미제라블 OST 음반은 지난해 12월 25일에 나온 지 불과 보름 만에 2만 장대를 돌파했습니다. 영화 레미제라블에 삽입된 곡들은 모두 영화의 원작인 뮤지컬 레미제라블의 1985년 초연작에서 클로드 미셀 션베르크가 만든 노래들입니다. 네. 여기에다가 이번 영화를 위해서 새롭게 만든 장발장 역의 휴잭맨이 부른 그 서든리라는 노래를 추가해서 20곡 정도를 실었다고 하는데요. 특히 그 배우들이 스튜디오에서 노래를 녹음한 게 아니라 영화 촬영 현장에서 직접 부르는 것을 녹음을 한 것입니다. 배우들이 연기를 하면서 가졌던 감정을 고스란히 그 앨범에 담겠다 이런 취지였다고 하고요. 영화와 그 뮤지컬의 흥행에 힘입어서 빅토르 위고가 쓴 원작 소설 레미제라블 역시도 상당히 빠른 속도로 판매가 되고 있다고 합니다. 현재 국내에서 2, 3개 출판사가 내놓은 그 레미제라블이 있는데 이 판매고가 15만 부 이상 된다고 하니까 아무래도 영화의 힘이 상당히 큰 것 같습니다. 네, 라이브로 부른 거였군요. 상당히 그렇습니다. 놀라운데요. 예. 말씀해 주신 것처럼 뮤지컬 영화가 사실 우리나라에서는 아직 좀 낯선 장르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렇게 레미제라블이 국내에서 많은 인기를 얻는 이유, 그 흥행 요인은 어떤 게 있을까요? 예, 현재 그 뮤지컬 영화 레미제라블의 흥행이 그 관련 콘텐츠들에 대한 대중의 관심까지 이끌어내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요. 예. 연초부터 불어닥친 한마디로 그 문화적인 현상이다. 이렇게 말씀드려도 과언이 아닐 것 같습니다. 그만큼 많은 요인들이 꼽히고 있는데 우선 그동안 국내 뮤지컬 인구가 상당히 늘어났죠. 그래서 원작 뮤지컬을 본 관객들이 자연스럽게 이 영화 상영관으로 발걸음을 옮겼다. 이런 단순한 분석이 있습니다. 하지만 영화 자체가 지닌 힘에서 그 요인을 찾는 게 더 맞을 것 같습니다. 뮤지컬 영화 레미제라블은 사실 장발장으로 더 잘 알려진 이야기입니다. 하지만 많은 분들이 그 빵 한 조각을 훔치려다가 오랜 시간 감옥에 갇혀 살았던 장발장이 탈옥을 한 뒤에 그 자베르 경감에게 쫓기다가 성공한 인생을 살아가는 그런 이야기 정도로만 기억을 하실 수가 있는데요. 네. 영화나 원작 소설이나 모두 상당히 방대하고 또 장엄한 이야기입니다. 1789년 프랑스 혁명 이후에 오랜 시간 동안 그 혼란과 가난 또 비참한 현실에 놓였던 그 민중의 삶을 기록한 그런 작품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영화 레미제라블은 가난의 비참함에 빠진 이들 민중들이 그 불평등한 사회의 모순을 딛고 일어서기 위해서 저항 그리고 봉기에 나서는 이야기까지 그린 그런 서사시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그 휴 잭맨, 앤 해서웨이
아만다 사이프리드 그리고 러셀 크로 같은 할리우드 톱스타급 배우들이 출연해서 이야기를 풀어갔고요. 또 앞서 말씀드린 대로 영화 촬영 현장에서 배우들의 연기 그리고 그 감정이 고스란히 묻어나는 그 진정성이 강한 음악도 역시 관객의 마음에 파고들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렇군요. 주말 동안에 라디오 방송에서도 음악이 많이 나오더라고요. 우리 현실과 또 연관을 지어서 이 영화를 바라보는 분들도 굉장히 많으신 것 같습니다. 그만큼 영화를 바라보는 시각들이 다양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는데요. 그렇습니다. 뮤지컬 영화 레미제라블 속의 이야기가 곧 우리 한국 사회가 놓인 현실에 대입해서 그 영화를 보려고 하는 그런 분들도 많이 계십니다. 나아가서 영화 속 배경이 되는 프랑스의 18세기 말 그리고 19세기 초까지 상황을 현재 우리 사회의 여러 가지 상황으로까지 연결해서 생각하는 분들도 많은 것 같은데요. 무엇보다 뮤지컬 영화 레미제라블은 지난해 그 대선 투표일이었던 12월 19일 개봉했다는 점에서 우연찮게 선거 그리고 그 결과에서 흥행 요인을 찾는 분들도 있습니다. 대선에서 어떤 좌절감을 느낀 분들이 이 영화를 통해서 마음의 치유를 얻고 있다. 이런 시각이 제기되고 있는데요. 분명한 것은 여러 가지 어려운 현실을 살아가는 많은 관객들에게 이 레미제라블이 진정성 강한 노래 그리고 진중한 스토리로 대중에게 치유 그리고 용서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생각하게 하는 계기가 되고 있는 것은 사실이다. 이런 점에 많은 분들은 동의를 하고 있습니다. 네, 영화는 현실을 반영한다. 이런 유명한 말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영화를 통해서 현실을 바라보는 분들 상당히 많으시죠? 그런데 이렇게 영화가 흥행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영화에 대한 반응은요, 상당히 극과 극인 것 같아요. 왜 그렇죠? 우선 그 뮤지컬 영화라는 장르 자체에서 좀 실마리를 찾아볼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이 장르 자체가 사실은 아직도 낯선 점이 있습니다. 그 낯익은 대사와 장면 위주의 이야기를 따라가는 그런 관람 방식보다는 대부분 노래로 이루어진 스토리 전개가 낯설다 이런 지적이 적지 않습니다. 영화 속에 등장하는 여러 노래나 장면들이 감동적이라는 분들도 많지만 구체적인 서사 혹은 드라마 위주의 영화에 익숙한 대부분의 관객들에게는 이 3시간에 달하는 러닝타임도 길게 느껴질 수가 있겠습니다. 무엇보다도 영화 속 상황과 배경 그리고 그 정서를 고스란히 우리 현실에 대입해서 보려는 시각에 대한 저항의 그런 심리도 분명히 있을 것 같습니다. 영화는 영화일 뿐이라는 것인데요. 뮤지컬 영화 레미제라블의 흥행 그리고 원작 소설이나 현재 국내에서 공연되고 있는 뮤지컬 등 관련 콘텐츠의 인기는 그야말로 문화현상으로 설명이 되고 있습니다. 분명한 것은 현실에서 찾을 수 없는 정서를 이 같은 그 영화나 소설 등을 통해서 느끼고 싶어하는 분들이 여전히 많다. 이런 점은 분명해 보입니다. 네, 빅토르 후고의 원작 소설 레미제라블이 뮤지컬에 이어서 영화로도 많은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역시 그 저력에는 원작의 탄탄한 이야기가 뒷받침을 하고 있는 거겠죠. 영화 레미제라블의 흥행 앞으로 어디까지 이어질 수 있을지 궁금해집니다. 오늘 이야기 여기서 줄일게요. 지금까지 스포츠동가 윤효수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